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부터는 기온이 내려가 춥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은 우산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밤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경북 북동 산지를 비롯해 경북 남서 내륙의 높은 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평년 수준의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비가 그친 후 내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밤부터 기온이 내려가서요. 내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모레는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 춥겠고요. 내일은 낮에도 5도 내외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토요일 영하권 반짝 추위가 기승을 부리다 일요일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대구 경북을 포함한 25개 선거구에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파전으로 이목을 끈 포항 남울릉은 김병욱 의원과 이상휘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포항 북구는 김정재, 경주는 김석기 의원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대구 경북을 포함한 25개 선거구의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포항 북구 선거구는 3선에 도전하는 김정재 의원과 윤종진 전 보훈부 차관의 양자 대결에서 김정재 의원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3자 경선이 벌어져 지역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포항 남울릉 선거구는 최영규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탈락한 가운데 50% 이상 득표자가 없어 김병욱 의원과 이상휘 전 청와대 춘추관장 간 2차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경주 선거구는 3선에 도전하는 김석기 의원이 이승환 수원대학교 특임교수를 누르고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포항시 북구 김정재, 포항시 남구 울릉군 김병욱 이상이 결선 갑니다. 경주시 김석기, 김천시 송언석, 구미시 갑 구작은, 상주 문경시 이미자. 경북은 결선 2차 투표가 진행되는 포항 남울릉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경선에서 현역 의원이 모두 승리해 공천 시스템이 정치 신인보다 현역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산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데 그 신인 후보자들이 좀 득표율이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벽은 있구나, 현역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있구나. 한편 포항 남울릉 선거구 결선 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되며 당원 50%, 일반 유권자 50%의 비율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최종 후보를 가리게 됩니다. 2차 결선 투표 결과는 3월 2일 발표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152개 청년정책 사업에 지난해보다 260억 원 많은 총 3,188억 원을 투입합니다. 우선 일자리 분야 73개 사업에 848억 원을 투입해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청년 인턴제와 취업 역량을 강화합니다. 또 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 청년 1,400명에게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이자도 지원합니다. 이 밖에 학자금 대출 이자를 계속 이어가고 청년 고민 상담소 경북사리 청년실험실도 운영합니다.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접수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소송 참여가 인근 경주까지 확산됐습니다. 경주 강동면과 안강읍은 포항 외곽지 읍면보다 더 가까운데 안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안강읍에 포항지진 피해 소송 접수처 임시 천막이 설치됐습니다. 경주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난 27일부터 강동면과 안강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1,000명 가까운 주민들이 방문하면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주 강동과 안강은 지난 2017년 포항지진 진앙지인 포항시 흥여읍과 직선거리로 20km 내에 있어 포항 죽장면이나 장기면보다 가깝습니다. 안가는 포항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포항이 되면은 여기도 된다고 저는 한 80% 장담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주택 파손 등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똑같이 겪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 목욕탕 2군데인데 2군데 다 크랙이 다 갔어요. 방송국에서 뭐 이리 지진이 가면 아마 몸이 오소소한다니까요. 소송에 필요한 착수금은 3만 원이고 성공 보수는 승소 금액의 5에서 10%로 포항과 거의 같습니다. 승소 가능성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접수를 받는 것이 변호사 업계의 영업일 수 있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확률은 몇 프로다 이 얘기도 없이 될지 안 될지 가능성 이런 의아심을 가지게 만드는 게 현재로선 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할지 1심 배상액이 유지될지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될지 등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 1부는 지난해 11월 16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열발전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200~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해 50만 포항 시민 대다수가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는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임신 출산부터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를 분류하고 맞춤형 정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대표적인 정책은 24시간 보육 서비스인 365 돌봄 어린이집 운영, 야간 공휴일 소아 응급 환자 진료 지원, 청년 창업 플랫폼 운영, 5060 일자리 교육 지원 등입니다. 포항시는 의료, 문화, 환경, 교육 등의 예산을 집중 배정해 포항으로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인삼은 약용작물로 인기가 높지만 최소 4년 이상 재배해야 하는 데다 종자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정성이 필요한데 인삼 종자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생산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신기술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인삼밭이 불볕 더위에 타들어갑니다. 해가림 시설이 있지만 땅 위로 올라온 줄기와 잎이 말라버렸습니다. 재배 기간이 긴 인삼은 폭염과 혹한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다른 작물보다 막대합니다. 우리 농사꾼들은요, 고온 피해하면 아주 거기에 대한 아주 나쁜 그런 감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아주 고온에 강한 그런 신품종을 보급을 해서 인삼도 신품종 개발과 생산 확대가 시급하지만 해결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4년을 키워 얻을 수 있는 인삼 씨앗이 40여 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 농가에서 직접 씨를 받아 심는 자가 채종을 계속하다 보니 품질 균일성이 떨어지고 기후 변화에도 취약한 약점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조직 배양을 인삼에 접목해 종자 생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생산량과 생존율을 높이는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종자에 씨눈이 많이 생기도록 유도한 뒤 배양 과정을 거쳐 모종을 생산하는 방식인데 종자를 얻는 기간은 3년이나 앞당겨지고 생산량은 40배, 생존율도 7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 조직 배양 기술은 종자 하나에서 인삼 식물체 40개를 1년 만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신품종을 농가에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재배 조건이 까다롭고 수익성도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인삼 재배 농가는 크게 줄었고 생산액도 대폭 감소한 상황.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이 고려 인삼의 명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혜입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천북면 일대 이모작 식량작물 특구 조성으로 농가 소득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광원 영농조합법인이 청년 농업인과 함께 천북면 104헥타르 농지를 위탁해 벼와 콩 재배 후 밀과 조사료를 재배했고 개별 영농에 비해 70% 정도 소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천북면에 10억 3천만 원을 투입해 두리콩 활용 가공 체험장과 저장 유통시설을 조성해 두부와 빵, 앙금 등 가공 상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역대급 저출생을 기록했습니다. 출생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미신고를 감안해 추정한 잠정치긴 하지만 심각한 상황인데요. 대구는 물론 전국에서 태어난 아기 수가 1970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태어난 아기는 9,400명으로 2022년 만 134명보다 734명, 7.2% 줄었습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00명을 밑돌았습니다. 대구 지역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 2012년 2만 1,000명대에서 2013년 10,000명대로 내려온 뒤 줄곧 줄었습니다. 지난해 경북에서 태어난 아기는 1,200명으로 2022년보다 1,100여 명, 9.8% 줄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대구 0.76명, 경북 0.9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진 출생아 수 감소에 오는 3월 초등학교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대구는 3곳, 경북은 2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추세대로라면 4년 뒤인 2028년에는 대구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3곳 중 1곳이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23만 명, 합계 출산율 0.72명으로 역시 1970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져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0.7명 선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농어촌 등 특정 지역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동안 각종 정책이 쏟아졌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영향으로 줄어든 결혼이 다시 늘어난 영향이 반영되는 2026년 이후에는 다소 출생아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대 초반하고 30대 후반이 어떻게 보면 출산에 대한 향후에 좌우를 할 수 있는 부분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향후의 정책적인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일점대까지도 회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복이 조금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이 이전보다 강해 낙관할 수 없습니다. 취업과 주거, 교육비 등 복합적인 원인 중에서 결국 노동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고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부모는 그런 아이를 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양육을 해나가면서 더불어서 자기의 일도 계속 커리어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저출생 문제는 저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출산 축하금이나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을 넘어 대구와 경북에서도 출산 연령 고령화에 따른 난임시술 지원 확대, 마을형 돌봄 등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정책을 세분화하고 있는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포항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역 내 임산부를 상대로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추첨을 통해 600명을 선발해 연간 48만 원어치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고 이 가운데 20%는 자부담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은 우산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밤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경북 북동 산지를 비롯해 경북 남서 내륙의 높은 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평년 수준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후 내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밤부터 기온이 내려가서요. 내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모레는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 춥겠고요. 내일은 낮에도 5도 내외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3도, 구미는 2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올랐고요. 낮에는 대구 7도, 구미는 8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0.5도, 청송은 영하 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8도, 청송은 7도 전망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너울이 강하겠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4도로 시작해 낮에는 8도 예상됩니다. 토요일 영하권 반짝 추위가 기승을 부리다 일요일부터는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또 한 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